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이 튀르키예 클럽 페네르바체와 계약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역시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언론에서 보도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입장과 상황 어떤지까지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을 보시면 대충격이라는 반응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를 방출한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고 또 이적료를 회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행선지는 페네르바체가 될 수 있다. 무리뉴 감독과 재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 토트넘이 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페네르바체가 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 내내 특히 전반기에 워낙 또 득점력을 가동하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허스퍼가 역대 최고의 조건으로,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후반기에 급격하게 팀 전력과 폼과 또 개인적인 흐름도 안 좋아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 연봉과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구단이 가지고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토트넘 쪽에서 그런 얘기가 온 것은 없다. 기자의 추측 단계 보도일 뿐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재계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현재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인, 즉 계약 마지막 해에 돌입한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팀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했던 페네르바체인데요. 우선 무리뉴 감독이 베식타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디시아의 관심 속에서 페네르바체를 선택한 것은 금전적, 재정적 조건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페네르바체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진출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선에 직행할 수가 없고 3차 라운드를 거쳐야 나갈 수 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를 맡은 것은 튀르키예 슈페르리가를 우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내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도전하면서 조금은 이제 본인이 떨어졌던 명성을 되찾겠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의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 최근에 또 유럽에서 나왔던 소문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조금 정리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좀 나이도 있고 거액의 연봉을 계속 줘야 되는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세대 교체하려고 한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떠나는 과정 속에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조금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구단의 내부 방침과는 달랐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뉴 감독이 레반도프스키를 페네르바체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현재로서 밀도 있는 소문은 아니다. 왜냐?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현재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시 플릭 감독이 부임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의 새로운 팀 구축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 상대 지역을 지배한다거나 팀 플레이를 통해 화려한 축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무엇보다 페네르바체라는 팀의 전력을 생각한다면 이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높은 무대로 가려면 정말로 실리 축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한된 기회 안에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 중에 현재 페네르바체가 올 수 있고, 또 무리뉴 감독이 원할 수 있는 선수는 명확하죠. 바로 토트넘에서 황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함께 해봤던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튀르키예 언론 포토스포르가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에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 지금 페네르바체가 오는 주말에 새 회장 선거를 이제 열 예정이에요. 페네르바체 역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페네르바체 회장인 알리 코시 회장이 이제 무리뉴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사실 전임 회장이었던 아지즈 일디름 회장이 원래는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알리코시 회장도 같이 움직이면서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게 됐어요. 뭐 어떤 회장과 계약을 하든지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페네르바체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페네르바체의 손을 잡게 됐는데, 아지즈 일디름이 이제 포토스포르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계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알리코시는 이제 일디림의 최근 발언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응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우선 페네르바체 회장 후보인 아지즈 일디림은 자신이 새로 회장이 되기 위해서, 다시 회장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오는 주말에 치러질 선거가 있기 전에 적어도 한 명의 스타급 선수와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목표가 바로 토트넘의 한국인 스타 손흥민 선수라는 겁니다. 우선 페네르바체 자체가 이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인기를 1년간 누리고 나폴리로 떠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이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라면 사실 뭐 지금 한국이라는 국적을 떠나서도 전 세계적인 인기 스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다면은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가운데 또 아지즈 일디림 전 회장은 자신이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알리코시 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데려올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 내가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 회장인 알리코시 회장은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가 터키에 왔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반박하는 그런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하필이면 또 영국의 런던에서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를 보기 위해 아지즈 일디림 전 페네르바체 회장도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한 그 일정 기간 안에 토트넘 구단과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일디림 회장이 이때 실제로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보고 무리뉴 감독과도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 구단을 방문했다는 얘기인데요. 나는 무엇이든지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지즈 일디림 전 회장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자들 사이에 오는 주말에 있을 페네르바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까지만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에게 손흥민 선수 영입을 선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무엇이든지 이제 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한 금액이 바로 3,500만에서 4천만 유로의 이적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무려 600억 원에 달하는 돈이고요.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32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에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 이 정도 오퍼가 오는 것은 현재 쉽지 않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토트넘 허스퍼가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한국 시간으로는 6월 5일 새벽, 유럽 시간으로 6월 4일에 나온 탁빔 튀르키예 매체, 또 다른 매체 보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아스널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역시 페네르바체가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금액은 이 두 선수에 대해 4천만 유로 정도의 투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얘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선임된 가운데 이제 아지즈 일디림이 이 코시 회장을 견제하고 코시 회장과의 선거전에서 이기기 위해 나 역시 좀 대형 이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래서 선거하기 전까지 한두 건의 대규모 이적, 스타급 영입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천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미 이 일디림 전 페네르바체 회장이 손흥민 선수 영입과 또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을 위해 토트넘, 아스널과 논의를 했다. 중요한 점은 곧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페네르바체 회장 선거가 6월 8일부터 9일 사이 오는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이게 성사가 됐는지 거절이 됐는지 어떤 진전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일디림 회장이 이번 선거의 뭐 결과에 따라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게 다 백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알리코시 회장이 이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결국엔 또 선수를 영입해 줘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또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식들은 사실 영국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뭐 영국 내에서 취재력이 뛰어난 매체는 아니지만 풋볼 365에 따르면 이제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에 부임하면서 당연히 뭐 어떤 팀에 가든지 자신의 페르소나이고 또 본인이 인연이 있던 선수들을 영입해서 팀의 새로운 뼈대를 구축해 왔던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분명 선수 영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루카쿠나 손흥민 선수 같은 이제 현 팀과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고 또 메인 사진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맨유 수비수 빅터 린델로프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도 언급이 됐지만 주목할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겠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풋볼 365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겪었던 불운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라든지 현재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클럽의 문제다.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의 운영 방식을 고려한다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우승 내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 그게 토트넘의 운명이다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토트넘은 적어도 무리뉴 감독에게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우승할 수 있도록 결승전까지는 치를 수 있게 며칠의 시간을 더 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쉽게도 토트넘은 토트넘이다. 결국에는 우승할 수 없는 팀이다라고 비판적인 시선을 내세웠습니다. 토트넘에 대해서 최근에 무리뉴 감독이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TNT 스포츠 영국 방송사의 패널로 출연을 하면서 토트넘은 대단한 팀이다. 좋은 시설, 환상적인 시설, 투자도 잘 되고 있고 언제나 4위에서 6위 사이를 도전하고 챔피언스리그를 노릴 수 있는 팀이고 또 다음 시즌 참가하는 유로파리그의 우승 후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또 다시 팀을 맡은다면 첼시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지만 토트넘은 만약에 뭐 서로의 상황에 맞는다면 다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풋볼 365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덕분에 좀 그런 성과들을 무리뉴 감독이 끌어냈던 것이지 그 선수들이 없다면 그만한 팀이 아니다라는 또 비판적인 논조를 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케인도 떠났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케인과 같은 상황,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 빅클럽으로의 이적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 무리뉴 감독과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튀르키예에서 새로운 도전, 또 우승 도전, 뭐 챔피언스리그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엔지볼 혁명이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논조를 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 때 가장 많이 출전 시간을 부여했던 게 손흥민 선수였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만 손흥민 선수가 무려 70경기에 출전을 했고 29득점 25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거든요. 지난 2023-2024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7득점 10도움, 두 자릿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세 번째 개인적인 프리미어리그 10-10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풋볼 365는 그의 전방위적 플레이가 나이의 문제로 인해 조금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풋볼 365의 사내 인사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는 토트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딜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 4-4-2 포메이션을 쓰면서 투톱과 좌우 측면에 공격적인 윙포워드,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했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는 4-2-3-1 내지 4-3-3으로 포메이션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네르바체가 지금까지 주력으로 삼아왔던 공격수들은 이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선 이제 지난 시즌 가장 많이 골을 넣었던 이제 베테랑 스트라이커 장신 공격수 에딘 제코는 1986년생으로 38살입니다. 아직도 페네르바체에서 잘 해주긴 했지만 계약이 2025년까지인데 장기적인 대체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풀 시즌을 치를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제코의 투톱 파트너로 뛰었던 세르다르 두루순 같은 경우에도 32살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에 페네르바체를 떠나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가 그 팀에서 조금 애매한 시간을 보내다가 후반기에 임대 선수로 반년 계약을 맺고 돌아와서 이제 활약을 했던 거거든요. 즉 현 시점에서 두루순은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도 이미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두샨 타디치라든지 또 조슈아 킹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조슈아 킹도 올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제 페네르바체를 떠나게 됐고 두산 타디치는 2025년까지 1년 계약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선수도 1988년생으로 35살입니다. 나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라이언 켄트를 레인저스로 데려왔지만 이 선수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왼쪽 측면의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고 전방에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도 필요하다. 바추아이 선수도 페네르바체에 있었지만 사실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한 채 올 여름에 또 계약이 끝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공격 라인에서 계약이 끝난 선수도 많고 기대에 못 미친 선수도 많고 나이 많은 선수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새로운 공격수로 대체해야 되고 한 명이 아닌 두 명 내진 세 명까지의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무리뉴 감독은 검증된 선수, 잘 아는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반길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오겠느냐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저희가 이전에 손흥민 선수의 이제 연장 옵션 발동 과정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직접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우선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한 제안도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이적에 대해서도
토트넘 구단 자체가 어떤 조건에도 현재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본인도 토트넘에서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더 해보자, 특히 다음 시즌 큰 성과를 내보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고 팀에 대한 믿음과 감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본인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보낸 첫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 이적의 생각이 없다면 이런 제안들이 오고 접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도 아니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페네르바체의 전 회장인 일디림 내지 현재 디렉터진과 만날 수는 있죠. 성사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현재 토트넘 허스퍼의 2014-2025 시즌 새 유니폼 발표의 메인 모델도 손흥민 선수이고, 손흥민 선수를 통한 대대적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이적은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6월 6일 목요일 밤 9시 MBC, SBS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서 싱가포르 원정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 이어서 6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휴가를 보내는 손흥민 선수는 7월 중순부터 이제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을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경기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스코틀랜드로 이동해서 하츠의 창단 135주년 경기로 친선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7월 20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시아 투어를 오게 되는데 7월 27일에 토요일입니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빗셀 고베와 경기를 하고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8월 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일정 사이에 한 경기를 더 할지 또 어떤 팀과 언제 경기를 할지는 조율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일주일 전에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르고 마치게 되는데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에 이적 시장에 어떤 또 움직임을 보일지,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보도 그리고 직접 저희가 팩트체크한 독점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의 유럽 축구 그리고 한국인 해외파 선수들의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